여러분, 최고의 기술은 그 존재를 전혀 티내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마치 마법처럼요. 이 말은 특히 사운드 시스템의 세계에서 정말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사운드 시스템은 우리가 그 존재를 아예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연사는 저 멀리 무대 위에 서서 말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내 머리 위나 바로 옆에 달린 스피커에서만 들리는 그 어색한 순간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바로 이 부자연스러움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실내 음향 디자인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소리의 환상과 현실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황금률, 그리고 스피커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공간의 울림은 어떻게 제어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엔지니어의 숨은 역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투명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 사운드의 환상과 현실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전자음향 강화, 다시 말해 사운드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요, 관객들이 스피커의 존재를 그냥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장비 없이 순수한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음향적 착각의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음향 디자인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로컬라이제이션에 숨어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우리말로는 정의나 방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를 아주 정교하게 속이는 기술이에요. 증폭된 소리가 저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 착각이 제대로 성공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몰입과 자연스러운 청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처럼 무대 양옆에 떡하니 스피커를 두는 스테레오 방식,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연설이나 뮤지컬처럼 소리의 위치가 명확해야 할 때는 방향성을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는 수평 방향에서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에 극도로 민감해서 양쪽에서 소리가 나면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처럼 소리를 하나의 지점으로 싹 모아주는 중앙 집중 배치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스피커를 어디에 또 어떻게 둬야 이 로컬라이제이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공간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높은 넓은 공간에서는 스피커를 중앙에 모으는 중앙 클러스터 방식이 좋고요. 반대로 길고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는 여러 스피커에 시간 차이를 두는 지연 분산 배열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중앙 클러스터 방식부터 볼게요. 스피커들을 무대 중앙 상단, 그러니까 대략 6m에서 12m 정도 높이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달아두면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증폭된 소리가 무대 위 연사의 실제 목소리보다 항상 아주 살짝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가장 먼저 귀에 닿은 소리를 진짜 소리의 출처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선과 청각이 무대로 딱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길고 낮은 공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맨 뒷좌석 관객에게 잘 들리게 하려고 소리를 키우면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귀가 너무 아프고 또 앞좌석에 맞추면 뒷좌석은 거의 들리지가 않죠. 이래서 결국 여러 개의 스피커를 천장에 쭉 분산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서 현대전자 음향 기술의 마법, 디지털 지연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대에서 나온 실제 소리가 관객에게 딱 도착하면 바로 그 직후에 머리 위 스피커에서 증폭된 소리가 나오도록 1000분의 1초 단위로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각 스피커마다 이 지연 시간을 다 다르게 설정해서 관객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항상 무대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소리가 가장 먼저 귀에 닿도록 만드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기술 아닌가요? 자, 이제 스피커 배치 문제는 넘어갔고요. 실내 음향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공간 자체가 만들어내는 제어하기 힘든 울림, 즉 잔향의 문제입니다.
소리를 명료하게, 똑똑하게 전달하려면 불필요한 울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딱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스피커는 오직 관객이 있는 곳만 정확히 조준해야 합니다. 둘째, 소리가 단단한 벽이나 천장에 부딪혀서 어지러운 반사음을 만들지 않게 해야 하고요. 셋째, 애초에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잔향 시간이 짧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공연처럼 울림이 좀 필요하다면 그건 나중에 전자장비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 디자인 자체가 최고의 음향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그림처럼 좌석에 경사를 주면 소리가 앞사람 머리에 막히지 않고 뒷사람 귀까지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또 천장이나 벽의 각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서 좋은 반사음은 관객석으로 보내고 해로운 메아리 같은 건 흡음재 쪽으로 유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리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설계의 일부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최첨단 장비와 건축 설계를 완벽하게 조율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바로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임무 2가지만 꼽아볼게요. 첫째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나는 그 삐 하는 굉음 있죠? 그 피드백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엔지니어는 반드시 관객과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음향 믹싱은 그냥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하는 예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유리로 꽉 막힌 방음 부스 안에서는 관객이 실제로 듣는 소리의 그 미묘한 뉘앙스를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훌륭한 엔지니어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리를 빚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를 위한 이른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객석 전체 길이의 3분의 2쯤 되는 뒤쪽, 그리고 정중앙에서는 살짝 벗어난 곳이에요. 왜 정중앙을 피하냐면 거기는 음향적으로 소리가 이상하게 상쇄되거나 너무 커지는 지점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엔지니어는 가장 평균적이고 대표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최적의 밸런스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기술과 원칙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 다음에 공연장이나 강연장에 가셨을 때 만약 소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대 위 인물에게서 들려온다면 한 번쯤 조용히 공간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기술의 정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